비가 깊어지던 밤 산길 아래 작은 주막 하나가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이별주막이라 불렀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지만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다음 날이면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다는 말만 전해질 뿐이었다. 흔들리는 등불은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려온 것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젖은 옷을 쥐어짜는 사내가 들어왔다. 이름은 서문혁.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표정엔 지침보다 조급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주모 하연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사내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주었다. 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불가에 앉아 손을 녹였다. 바람이 문을 흔들던 그때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이번에는 젊은 여인이 문턱을 넘었다. 숨을 고르며 문지방에 기댄 여인의 얼굴, 이름은 초연. 비를 피해 급히 달려온 듯 옷자락이 축축했다. 그리고 잠시, 정말 아주 잠시 남자와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둘은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모르는 척하는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하연은 오래 주막을 지켜온 눈으로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 두 사람 분명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초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비를 피하려 들렀습니다. 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굳어버렸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요. 초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게 대답했다. 그러하네요. 둘은 상대를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은 감정이 불빛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방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겹쳤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하연은 술과 따뜻한 죽을 내오며 말했다. 몸부터 녹이시오. 길은 비가 그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소. 초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죽을 한 숟가락 떴다. 혁은 불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길어진 듯 입술만 움직였다. 그대는 잘 지냈소? 초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말 대신 떨리는 숨만 새어나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대답 같았다. 하연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느꼈다. 이건 우연히 만난 길손 둘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래전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 말하지 못한 이별을 안고 이곳까지 흘러온 사람들. 불빛은 잔잔하게 흔들렸고 두 사람의 마음 역시 그 불빛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만이 오래된 주막의 밤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주막의 낡은 처마 밑에서는 물이 연달아 떨어졌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 묵은 기억을 한 방울씩 두드리는 듯했다. 불가에 앉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마주보지 않았다. 손이 잠시 스칠까조차 두려운 듯 아주 미세한 거리만 둔 채 자리를 잡았다. 하연은 조심스러운 걸음을 옮기며 두 사람의 빈 술잔에 따뜻한 술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이 비는 새벽까지 이어질 테니 마음이라도 풀 수 있다면 좋겠소. 그 말에 초연은 고개를 숙였고 혁은 대답 대신 술잔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초연의 손이 잔을 잡는 순간 아주 살짝 떨렸다. 그 미세한 떨림을 혁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눈길을 초연의 손끝에 두었다가 이내 허공으로 시선을 돌렸다. 추운가 보오. 기껏해야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묻지 못한 수백 가지의 감정이 숨어 있었다. 초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괜찮습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말끝이 흐린 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혁은 그 말 뒤에 이어질 무언가를 기다렸지만 초연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는 잠시 손등을 바라보았다. 젖은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또 스며드는 것처럼 마음 또한 그렇게 마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흔들리는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오자 초연은 옷깃을 여몄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하연의 눈은 미묘하게 반응했다. 주모는 따뜻한 숯덩이를 가져와 초연의 발치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몸이 먼저 버티질 못하면 마음도 금세 허물어지는 법이지요. 초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주모님 사람은 왜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마음이 자꾸 옛 쪽으로 향할까요? 하연은 숫덩이를 다듬으며 아주 짧게 대답했다. 아무래도 그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초연도 시선을 바로 들지 못했다. 둘 사이로 불빛이 길게 흔들렸다. 한참 뒤 혁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리운 사람이 있소? 마치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대신 묻는 듯한 목소리였다. 초연은 잠시 침묵을 삼켰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랬지요. 선홍빛 입술을 깨물고 이어 말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 말은 혁의 가슴에 바로 박히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마저도 두 사람의 사이를 한층 더 적막하게 만들었다. 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말로는 모른다, 괜찮다, 잊었다고 하지만 그 눈빛은 하나같이 떠나온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주막은 세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두듯 고요했다. 불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에 억눌린 감정 하나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누구도 말로 꺼내지 못한 채 밤은 조금씩 더 깊어져 갔다. 비는 밤새 그칠 줄 몰랐다. 주막의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쌓여있던 기억을 더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하연은 불을 조금 더 살피고는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남자와 여인이 마주 앉아 있으나 그들 사이엔 아직 단 한마디의 솔직한 말도 흐르지 않았다. 초연은 등불 쪽으로 몸을 조금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고요한 얼굴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드러났다. 혁은 그 떨림을 보고도 애써 눈길을 돌렸다.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멀어졌다. 그 짧은 순간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드러내는 듯했다. 하연이 빈 그릇을 정리하며 두 사람 사이에 잔을 내려놓았다. 몸이 피곤하면 말도 잊히고 마음도 흐려지는 법이지요. 그 말에 초연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혁은 대답 대신 손을 의자 팔걸이에 올린 채 말없이 숨을 고르기만 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어왔다. 초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하연이 급히 두툼한 겉옷을 가져오려는 순간 혁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두루마기 하나를 풀어 초연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초연은 그 손길에 조금 놀란 듯 아주 작게 숨을 삼켰다. 괜찮습니다. 전 익숙합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혁은 잠시 손을 걷어들이지 못했다. 익숙하다 해서 춥지 않은 건 아니지 않소.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그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았다. 하연은 자리를 비켜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런 밤은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법이요.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 초연이 등불 너머로 혁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오래 닫아둔 마음이 잠시 틈을 내어 비집고 나온 것처럼 흔들렸다. 왜 이 산길을 넘어오신 겁니까? 그 질문은 담담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는 숨겨진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혁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길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소. 초연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다.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리는 눈빛은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혁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 수없이 많은 길을 헤매며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연은 방 밖에서 장작을 정리하며 그 대화를 들은 듯 말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들을 만큼의 크기로 말했다. 길이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지만 사람이 길을 택할 때도 있지요. 초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작게 움찔했다. 혁의 눈빛도 흔들렸다. 세 사람 사이 어둠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뒤로는 서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끝을 스치는 감각이 조금은 익숙해진 듯했다. 불은 사그라들다가 다시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비쳤다. 그 그림자는 닿을 듯 닿지 못한 채 밤이 깊어질수록 더 긴 여운을 드리우고 있었다. 밤은 어느새 한층 더 무거워져 창호지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주막 안을 더 고요하게 만들었다. 하연은 자리를 비워 장작을 더 넣으러 나갔고
주막 안에는 혁과 초연 두 사람만 남았다. 초연은 불빛이 비추는 바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천천히 맞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혁은 그 모습을 눈치챘지만 말없이 지켜보았다. 말을 꺼내면 모두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의 침묵이 둘 사이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지도 몰랐다. 불이 한번 크게 튀었다. 그 순간 초연이 살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혁이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가 바로 멈춰 조심스레 손을 거두었다. 미안하오 놀랐나? 초연은 애써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그저 요즘은 소리가 커도 마음이 잘 흔들립니다. 그 말의 끝에서 말하지 않은 지난 시간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날을 홀로 버텼는지 혁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초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런 밤엔 예전 생각이 자꾸 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나 저 멀리서 들리던 다급한 말발굽 소리 같은 것들이요. 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말은 둘만 알고 있는 과거의 한 장면을 아주 조용히 꺼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혁은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너무 늦었지.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다. 초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늦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길게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조심스레 다가가는 침묵이었다. 그때 하연이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 불빛이 약해져서 말입니다. 한참을 더 타오르게 해야겠어요. 하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장작을 천천히 불 속에 밀어 넣었다. 등불 아래서 혁의 상처난 손과 초연의 얇게 떨리는 손끝이 한순간 겹쳐 보였다. 그 그림자가 벽에 비친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다시 서로를 부르는 듯한 형상이었다. 하연은 조용히 말했다. 비는 사람의 마음을 감추지 않다오. 묻어둔 것도 잊었다는 것도 다 불빛 사이로 드러나지요. 초연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혁도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 밤에 둘 중 누구도 그 다음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불은 또 한 번 타오르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 불빛처럼 일렁였다. 말하지 않은 과거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듯한 밤이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주막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져 갔다. 불빛은 깊은 밤의 정막 속에서 작게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다. 혁과 초연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그저 불꽃이 튀는 소리만 들으며 오래 묵은 상념 속에 잠겨 있었다. 하연은 그 조심스러운 침묵을 깨지 않으려 빈 술잔만 살며시 채워주곤 다시 자리를 비켰다. 두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초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등불 아래 비치는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미묘한 떨림이 남아있었다. 그날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풍경처럼 차분했지만 목소리의 미세한 흔들림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혁을 원망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용서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했던 질문을 처음으로 꺼낸 것뿐이었다. 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갔소. 초연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혁은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뒤 마치 오래 묵힌 상처를 다시 뜯어내듯 낮게 말했다. 약조한 날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갔소. 하지만 그대가 먼저 떠났다는 말을 들었지. 초연은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입술만 떨었다. 떠났다고요? 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급히 자리를 떠났다 해서 나는 더 이상 그대의 뜻을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소. 초연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까지도. 혁의 손이 술잔 위에서 멈췄다. 불빛이 둘 사이에 길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대가 오지 않아. 저는 당신이 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서로의 말이 포개지며 두 사람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진실이 서로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났다. 조용한 주막 안에서 비가 지붕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렸다.
초연은 손을 꼭 모으고 숨을 길게 뱉었다. 누군가 우리 둘 사이에 말을 섞었군요. 혁도 시선을 떨구었다. 그런 셈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주보지 않았지만 서로에게서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연은 장작을 갈아 넣다가 두 사람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사이를 끊는 건 큰일에서 시작되지 않지요. 말 한 조각 오해하나? 그 작은 틈이 오래 흐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기도 합니다. 초연의 눈가에 금세 젖은 빛이 맺혔다. 혁은 그녀가 울지 않도록 시선을 피했지만 그 떨림이 전부 느껴지는 만큼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초연이 숨을 눌러 삼키며 말했다.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떠난 줄로만. 혁의 목소리도 낮게 떨렸다. 나 또한 그대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믿었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서로가 다른 진실을 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부드럽지만 아프게 드러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아주 작게 마지막 잔향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밤은 어느새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비가 남긴 습기와 냉기는 여전히 주막 안에 깔려 있었다. 불꽃은 낮게 타오르며 기침하듯 작은 소리를 냈다. 초연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감싸 쥐고만 있었다. 혁도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버릴 듯한 감정의 가장자리를 스스로 다독이듯 붙잡고 있었다. 하연이 잔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밤은 길어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짧을 때도 있지요. 그 말은 곧 두 사람이 더는 늦기 전에 무언가를 마주해야 한다는 듯한 울림으로 들렸다. 초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등불 아래 비치는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솔직한 흔들림이 있었다. 저는 한동안 세상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처럼 가벼웠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말도 제 마음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혁은 손에 남아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가만히 대답했다. 그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나도 같은 시절을 지났소. 초연이 잠시 혁을 바라보았다. 이전보다 더 긴 시선이었다. 정말 그랬습니까? 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물었소. 왜 그대가 나를 떠났는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내가 그대에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흔들렸소. 초연의 숨도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감싸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줄 알았고 그런 사람이라 여긴 스스로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곧게 이어졌다. 그 순간 이제껏 쌓였던 침묵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불꽃이 작게 튀었다. 초연의 어깨가 그 소리에 살짝 떨리자 혁이 아주 자연스럽게 두루마기를 끌어올려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번에는 초연도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등을 두루마기 위로 살며시 올렸다. 그 짧은 접촉이 두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다. 초연은 작게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로 저를 그 자리에 찾아왔던 겁니까? 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응. 나는 갔소. 그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갔소. 초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희 둘 중 누군가는 그날 거짓말을 들은 것이겠군요. 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살며시 덮어주었다. 초연은 그 손을 빼지 않았다. 주막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상처가 아직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이 밤에 분명히 새겨지고 있었다. 그때 하연이 문가에서 조용히 말했다. 비가 거의 멈췄습니다. 그 말이 주막 안에 긴 울림처럼 퍼졌다. 마치 이제 이 둘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듯이. 밤은 깊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주막 밖에서는 비가 거의 멈춰 있었고 고여있던 물 위로는 작은 파문만 잔잔히 번져갔다. 한동안 이어졌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잠들기 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부드럽고 나른했다. 초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그날 서로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우리 둘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회상도 후회도 아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둘의 거리를 다시 가늠해보려는 작은 용기처럼 들렸다. 혁은 잔을 내려놓고 초연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피해왔던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아마 함께 있었겠지. 그 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품어온 마음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듯 잔잔한 울림만 남겼다. 초연이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혁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 말했다. 그때보다 더 어렵군. 초연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혁은 그녀가 아니라 손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해는 풀렸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 그대 눈에 남아있으니까. 초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혁이 말한 상처를 스스로도 인정하듯 손등을 잠시 꽉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숨겨져 있던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초연은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다시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혁의 숨이 아주 작게 멈췄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 누군가가 나인지, 지금 나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은 어쩌면 답을 듣지 못할까 두려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초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혁을 마주 보았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혁은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두렵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솔직했다. 그대가 다시 떠날까 두렵고 내가 또 그대를 놓칠까 두렵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마음을 말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까 두렵소. 초연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처음 짓는 마음의 힘을 조금 되찾은 듯한 미소였다. 되돌릴 수 없다면 돌아가지 않으면 되겠지요. 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번도 먼저 내민 적 없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손은 초연에게 닿기 직전 멈추었다. 선택의 순간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손 사이를 비추었다. 그 사이의 거리는 손가락 한마디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밤의 모든 감정과 용기를 가르고 있었다. 초연이 낮게 말했다. 잡을까요? 혁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잡아도 되겠소? 그리고 둘은 아직 손을 맞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선택의 앞에 서 있었다. 내일 아침 비가 완전히 그치기 전 이 둘은 반드시 어떤 길을 택해야만 했다.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며 그 선택을 기다리는 듯 주막 안을 감쌌다. 불빛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밤의 숨결 같은 정막이 주막을 감싸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작은 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초연의 질문 그리고 혁의 답하지 못한 떨림이 아직 공기 속에 가라앉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밖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문을 스쳤고 그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등불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넘어질 듯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는 불빛. 초연이 먼저 숨을 들이켰다. 아까 내밀려고 했다가 멈춘 혁의 손 그리고 그녀 앞에서 머뭇거린 그 용기. 그 모든 것이 초연의 마음을 천천히 밀어올렸다. 전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혁이 고개를 들었다. 초연은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혁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숨을 삼키듯 들었다. 초연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그날 정말로 그 자리에 왔었다는 걸 들었을 때 제 마음 한 곳이 이상하게 덥고 아팠습니다. 혁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불빛은 그 떨림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선택하려 합니다.
초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저는 당신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그 말은 주막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연은 어디선가 조용히 숨을 멈춘 듯 한동안 장작을 뒤적이지도 않았다. 혁은 긴 숨을 들이켰다. 그대가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그의 물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용기를 손에 쥐려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초연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붙잡히면 됩니다. 그 순간 혁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지난 세월 동안 꽉 움켜쥐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는 듯한 얼굴이었다. 혁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대가 두렵소. 그대가 떠날까봐 두렵고 내가 또 그대를 놓칠까봐 두렵소. 초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우리 둘 다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연이 그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주막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바람이 들어와 등불이 크게 꺼질 듯 휘청였다. 불빛이 벽을 스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멀어지게 했다가 다시 가까이 붙여놓았다. 초연의 손은 아직 혁의 손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닿을 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다. 혁이 낮게 말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오. 초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이면 비도 마음도 더는 숨겨둘 수 없겠지요. 바람이 잊힌 기억처럼 스쳐가며 주막 안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었다. 새벽은 아직 멀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아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멈췄고 주막의 주변에는 비온 뒤에 차갑고 맑은 공기가 걸려 있었다. 창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며 주막 안의 불빛을 조금씩 약하게 밀어냈다. 초연은 문가에 걸린 물기를 털며 오랫동안 잠겨있던 마음을 정리하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이 밤의 흔들림은 지나가는 기억으로만 남을 것 같았다. 혁도 같은 마음인지 불가 옆에서 묵묵히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또한 숨기지 못했다. 하연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비가겠습니다. 이제 어느 길이든 갈 수 있지요.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둘을 따라다니던 선택의 문을 마침내 열어준 말이었다. 초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아주 작은 결심을 모은 듯 혁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주막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고요했다. 초연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저는 오늘 이곳을 떠날 겁니다. 혁의 표정이 굳었다. 초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분명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그 말에 혁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초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걸어가 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말하는 함께 떠남의 의미를 한 번에 가슴 깊이 받아들이느라 숨조차 잊은 얼굴이었다. 잠시 후 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기 남을 생각이었소. 초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작게 굳었다. 하지만 혁은 바로 이어 말했다. 그대가 떠난다면 나는 그대 뒤를 따를 것이오. 그 말은 준비된 고백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꽉 묶어두었던 마음이 비로소 스스로 길을 열 듯 흘러나온 진심이었다. 초연의 눈가에 맺힌 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혁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그대가 머무는 곳이 내가 갈 곳이오. 초연은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손을 깨물 듯 모았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혁도 그 손을 바라보다 마침내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는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크게 흔들리는 듯 했다. 불빛도 바람도 긴 밤도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둘의 손은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확실히 맞잡혔다. 하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느 길이든 두 사람이 함께라면 덜 춥고 덜 외로울 겁니다. 초연은 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나아가 봅시다. 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더 늦지 않게. 창밖에서는 비 대신 아주 옅은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 걸어나가는 일뿐이었다. 새벽빛이 천천히 주막의 지붕 위로 번져갔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한결 가벼웠고 밤새 내렸던 빗물은 작은 개울처럼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주막 앞에는 희미한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이른 새벽의 차가움과 새로운 하루가 막 시작하려는 따스함이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초연과 혁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다. 말은 잠시 멈추었지만 이미 말보다 더 확실한 선택이 그들의 손에 실려 있었다. 하연이 부드러운 얼굴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밤새 차게 식은 두루마기를 혁에게 건네며 말했다. 길이 길지 않으면 좋겠지만 길이란 결국 사람 마음 따라 달리는 것이지요. 초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혁은 하연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주모님께서 아니었다면 우린 이 밤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일은 등불 하나 밝혀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오는 길은 스스로 찾아온 것이지요. 초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긴 겨울 끝에서 조심스레 피어나는 새싹 같았다. 혁도 그 웃음을 바라보며 한층 부드러운 표정이 되었다. 두 사람은 주막의 문을 천천히 나섰다. 비가 닿던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어깨 사이를 스치며 가벼운 바람처럼 지나갔다. 초연이 말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한 담담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혁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나도 알지 못하오. 하지만 그대가 옆에 있다면 어느 길이라도 걷고 싶소. 초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가만히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길은 괜찮겠네요. 새벽 햇빛이 두 사람의 발끝에 닿았다. 주막 뒤편의 작은 그늘을 벗어나 조금씩 따뜻함이 두 사람의 걸음에 스며들었다. 오해로 멀어졌던 시간, 말하지 못해 묵혀두었던 상처들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못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믿기로 선택한 길 위를 나란히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다. 주막 앞에서 하연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을 모아 가만히 말했다. 이제 이별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인연이 되기를. 두 사람의 모습은 이른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세상은 조용한 햇빛 아래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별 주막은 오랜 세월 속에서 가만히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새벽을 조용히 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밤을 함께 걸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손을 잡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따뜻한 밤 되세요.